예, 화요일 오늘 증시 지난주에 이어서 전반적으로 조정 양상인데요. 돌파구는 없을까요? 예, 전략 세우고 또 종목 이야기까지 합니다. 오늘 10시에 시황에서는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부터 좀 보고 얘기하죠. 네, 섹터에 관한 얘기라 수술용 로봇이 대세다. 소위 10배 상승 종목이 나올 수 있을까? 수술용 로봇. 네, 관심이 가고요. 그 전에 시장 얘기부터 좀 해야 될 텐데, 미국도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대형 기술주들이 좀 조정이 좀 나옵니다. 조정의 양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게다가 우리는 이제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 시즌 포인트는요. 네, 뭐 시장의 기술적인 조정 국면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최근에 미국 시장도 AI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일부 테크 종목 중심으로 주가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도 다소 조금은 조정 국면입니다만, 고점 대비 지금 건강한 조정을 저는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봐서는 중요한 지지 라인이 코스피 기준 2,540포인트 정도의 이평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조정 마무리 국면으로 될 수 있습니다. 2,540 정도 수 부근에서 뭐 2,500 정도까지 만약에 좀 더 밀려주게 되면 이번 조정은 좀 사야 되는 조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4월 접어들고 6월달 접어들면서 국내 증시의 EPS가 상향 조정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결국 2분기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이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고, 현대기아차가 영업이익단에 1, 2위를 할 텐데 지금 상당히 좋지 않았던 1분기에 특히 반도체 제조업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1분기를 저점 바닥으로 인해서 2분기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3, 4분기 내년 정도 들어가면 EPS 상향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EPS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최근의 조정은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부담을 좀 덜어주는 조정이고 결국은 사야 되는 조정으로 보겠죠. 여기에 따라서 일부 뭐 회사들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777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9천억 이상의 2분기 영업이익을 추정할 정도로, 물론 뭐 반도체 섹터에 대한 메모리 부분들은 그렇게 썩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생각보다 손실폭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고, ASP 그러니까 DDR4뿐만 아니라 DDR5 그리고 HBM 관련된 매매 단가가 올라오면서 평균 판매 단가가 오히려 상향 조정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트크로스 출하율이 2분기에 약 20% 이상, 그리고 하이닉스는 40% 이상 출하가 늘어났다. 이거는 이제 중국이나 대만 쪽에 PC 업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재고 축적을 하기 위한 수요가 지금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출하량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평균 단가가 오히려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추정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섹터가 그렇게 빠지지 않을 걸로 보이고, 그 외에 기타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주가들을 어느 정도 견인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며 사야 되는 조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 한 2,500 중반선 정도까지의 조정은 열어놓고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인데, 그러면 지금은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이제 대형 주도주가 쭉쭉 치고 나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순환매 양상도 에너지가 좀 시장 에너지가 적으니까 조금 더 소테마 쪽으로 돌아가잖아요, 오늘도. 시장의 주도주는 주가 상승할 경우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지금은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해요. 네. 최근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좀 쉬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웃퍼폼을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 근간에는 역시 이제 AI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HBM이라든지 TSV 공법 관련된 이슈, 후공정단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관련된 패키징이나 본딩 관련, 그리고 말씀드렸던 시스템 반도체, 3D 낸드 이쪽과 관련된 확장이 되고 있고, 결국 반도체 섹터가 좋아지면 PCB 업체들까지도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만약에 휴대폰 출하나 이런 것들이 3분기 이후에 괜찮아지면 예를 들어 뭐 LG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와 같은 대형 IT를 포함한 IT 부품단에 대한 부분들이 3분기 성수기에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으로 본다면 최근에 뭐 현대나 기아차
지하차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까지도 좋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타이어 업종까지 지금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단에서는 역시나 뭐 무시할 수 없는 영업이익 1, 2위가 현대기아이고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부품사들이 동반 성장한다. 그리고 테슬라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부품사, 인도에 동반 진출했다든지 북미 쪽에 같이 동반 진출되어 있는 전기차와 관련된 뭐 어떤 부품사들은 상당히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요. 2분기 바닥론을 기점으로 2차 전지 소재들이 어느 정도 2분기의 실적을 바닥을 찍고 3, 4분기 정도에 최근에 리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한 3개월 정도 레깅을 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접어들면 결국은 판가가 올라가는 형상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라든지 셀업체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라인업들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은 충분히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시장의 흐름들과 예상 주도주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섹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핫테마를 항상 분석을 해주시는데요. 예, 핫테마는 수술용 로봇이네요. 앞서 이제 제목에서 수술용 로봇 얘기를 했는데 그 AI도 보면은 AI 소프트웨어보다는 요즘 이제 의료용 AI가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룬이 네. 포함해서 로봇도 오늘 아침에 강세였던데 로봇 전체적으로 로봇이 아니라 그 중에서 수술용 로봇을 콕 집으신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 뭐 최근에 AI 관련된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컨텐츠나 뭐 이렇게 뭐 프로그램 이런 것 가지고는 돈을 벌기가 상당히 힘들죠. 네. 근데 뭐 뷰노나 루닛 이런 종목들은 주가들이 꽤 올라 있고 또 일부 증권사에서는 관련된 오늘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최근에 급등각이 분명히 나왔습니다만 6월 한 달, 뭐 한 달만 치더라도 거의 2배 정도 올라간 종목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 숫자가 따라주지 못하면 다소 조금은 부담스러울 국면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수술용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큐렉소 같은 종목도 급등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천히 보고 있는 고용이라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렇게 뷰노나 루닛 이런 종목들도 네.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뭐 일부 관련된 AI 관련된 의료기기는 지금 일본에서 어제까지는 이제 건강보험 관련된 부분들이 적용되는 최초 사례가 이제 적용이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글로벌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숫자가 뒷받침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최근에 주가 수준이 조금 빠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리 이슈는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AI 발전이나 로봇 시스템의 디지털화 환경에서 이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제 물론 필요하겠지만 인간이 다 하기엔 좀 힘든 국면 그리고 상당히 좀 뭔가 판단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수술용 로봇 관련된 쪽에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뭐 로봇 기술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실제 로봇은 수술의 전 과정 또는 뭐 일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를 대신하거나 약간 함께 병행하는 수술자를 위한 각종 기능적인 그리고 정보적인 보조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는 로봇으로서 디지털 헬스케어로 진화하는 국면에서 상당히 지금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실제 뭐 장비가 너무 비싸다든지 아니면 수술 비용이나 효율성, 안정성 논란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 수술 흉터를 최소화하고 수술 후에 빠른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에 대해서 접근 가능하다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디지털화, 로봇 시스템의 자동화 등에 대한 부분에서 글로벌리 지금 급성장하는 부분입니다. 수술용 로봇은 우리가 이제 최소 침습 수술, 그러니까 이제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에 아주 약간의 침습, 침을 찔러서 하는 그런 수술들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뇌 수술이나 척추 수술 그리고 인공 관절 수술 등 고도화 정밀화가 요구되는 어떤 특수 수술 영역에서 충분히 사용이 확대되고 있고 성장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신제품 출시나 승인 등의 전략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존 수술용 로봇 시스템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수술 로봇 시스템 연구라든지 3D HD 시각화 기술이라든지 개방형 로봇 플랫폼 기술이라든지 고정밀 모션 제어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이 시작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수술 로봇 침투율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수술용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고용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쉬고는 있지만 뇌수술용 로봇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고 오늘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큐렉소 같은 경우도 수술용 로봇이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 미국, 일본 등으로 여러 가지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변화이고 확장하고 있고 숫자로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로봇 관련주가 초반에 강세였습니다. 지금도 상승세이긴 합니다만 상승폭이 좀 제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피부, 의료, 미용기기 이런 쪽도 그렇고요. AI가 의료용 AI 쪽으로 상당히 좀 특화되면서 올라갔다는 점에서 로봇 관련주 가운데서도 수술용 로봇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이게 이 법률적으로나 이제 의료 행위 이런 그 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까? 수술용 로봇이라는 게? 네, 다 이제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듣겠기 때문에 네. 규격서 같은 것들이 지금 쓰이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의료 장비는 특히나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쓰이지 못할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네. 어떤 근본적인 법적인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다 승인을 득하고 이제 장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술용 로봇 관련주 핫 테마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주목해봐야 될 섹터는 어디입니까? 네. 예, 역시 이제 반도체인데요. 제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이야기 드리려고 온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워낙 이제 지금 최근에 주가들 관련해서 좀 주춤하지만 빠지진 않고 있고 좀 쉬어가는 국면 이외에 아마 3분기 정도부터는 다시 저는 올라갈 거로 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일 이제 맥쿼리 아시아 컨퍼런스 참가한 삼성전자가 해외 NDR을 하면서 역시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한 부분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삼성전자가 HBM에 상당히 지금 진심이고 하반기에 HBM3가 이제 나오면서 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출시가 되고 내년부터는 굉장히 HBM 관련된 매출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이엔드 디램 시장에서 잃어버린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강조됐고요. 더군다나 현재 TSV 캐파를 2배 확대하면서 2024년까지 40K 이상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TSV가 뭐냐 물어보시면 쉽게 말하면 반도체 칩을 여러 층을 쌓아서 가운데 이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고집적화 관련된 기술로서 최근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이게 이제 HBM 단에 들어가면서 적층 기술과 관련된 TSV 기술을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V 공정에 필요한 HBM과 128GB 서버 모듈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아주 강조를 했고요. 더군다나 올해 기준 HBM의 비트 비중은 전체 디램에서 미드 싱글 정도 수준입니다. 미드 싱글이라는 것은 5에서 6% 이 정도 수준의 이제 매출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연말에는 디램 매출 내에서 HBM이 약 10% 정도까지 올라올 것으로 삼성전자는 발표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메모리 재고 부분인데요.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결국은 2분기가 재고가 피크를 지나고 있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크에 대한 정점 논란은 이미 지나고 있고 아마 하반기부터는 재고가 현저하게 significantly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감소를 할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재고가 감소한다면 삼성전자는 이쪽은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24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 이게 파운드리 기술에서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기술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게이트 올 어라운드 2나노급 공정 수술을 파운드리 비즈니스에서 내년에 기대한다 이야기를 했고 올해 하반기에 점진적인 가동률 상승 구간으로 돌입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은 HBM과 128GB 서버 모듈을 위해서 TSV 공법에 대한 캐파를 2배 정도 확장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외국계 컨퍼런스 콜에서 구체화했고요. 공식화했습니다. 그만큼 투자에 대한 컨빅션이 강하고 이번 AI 사이클에서 HBM 주도권을 굉장히 가져가겠다는 건데 현재까지는 글로벌리 SK 하이닉스가 HBM에서 50% 점유율 그리고 삼성전자가 40%, 마이크론이 10%인데 마이크론은 내년 정도 돼야만이 아마 HBM을 조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하이닉스도 아마 캐파가 삼성전자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격화되는 경쟁 모드가 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TSV 투자에 대해서 TSV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BM 구조상 디램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서 이제 몇 가지 층을 쌓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디램을 쌓기 위해서 TSV 관련된 공정이 요구되고 미세한 TSV 공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텝 증가라든지 공정 난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비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예.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말하는 패키지 오브레이 검사 장비, 그다음에 플라즈마 검사 장비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이 하지만 그냥 상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적층 기술이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패키지 오브레이 검사 장비와 플라즈마 검사 장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언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주목을 받는 기술이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쉽게 생각하면 된다는데 쉽게 생각이 안 됩니다. 단어 자체가 일단 다 영어여가지고요.
어드밴스드 패키징 반도체 이 단어도 어렵습니다. 어드밴스드도 영어죠. 패키징도 영어죠. 반도체만 한글입니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이 앞선 전공정은 아니고 지금 HBM 쪽에서 조금 더 이제 집적화하는 이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HBM이 결국 이제 중요한 관련인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어드밴스드 첨단 패키징 관련해서는 관련된 기업이 아까 뭐라 그러셨죠? 기업만 몇 개 언급해 주세요. 네.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뭐 과거에는 이제 전공정에만 투자를 굉장히 많이 네. 했고요. 후공정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의 최근에 포지션은 후공정 투자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HBM도 본딩, 그다음에 패키징 이런 부분들, 네. 그다음에 3D 낸드 시스템 반도체 등등 관련된 오사트라는 네. 후공정 쪽이 됐고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시장이 안 좋은데 뭐 그다음 두산 테스나라든지 이런 뭐 네페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결국은 이쪽에 포커싱을 맞추고 주도 섹터로 굉장히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이닉스 관련된 건 HBM은 주로 뭐 한미 반도체 이런 뭐 거였잖아요. 그렇죠. 본딩 예.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치고 나가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TSV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필요한 것들이 오브레이 검사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네. 플라즈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플라즈마 트리트먼트 관련된 종목들도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PSK 홀딩스 홀딩스. 이런 종목이고요. 패키지 오브레이 검사 장비가 아까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요. 그다음에 데스큐움 공정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솔더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솔더볼. 이걸 예. 뭐 그냥 보시면 됩니다. 솔더볼이라는 게 있고 마이크로 범프의 미세화 공정에서 필요해지는 표면의 어떤 평탄도를 향상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찌꺼기를 네. 제거하는 공정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데스큐움 공정이 있는데 이게 어드밴스드 패키지에서 가장 중요한 TSV 공정에서 발견하는 찌꺼기, 스큐움을 제거하는 그런 공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플라즈마 트리트먼트가 필요하고요. 이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네. 플라즈마 관련된 종목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시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지금 이 TSV 공정에서는 데스큐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무리 좀 할까요? 찌꺼기를 시간이? 예, 예, 네, 예. 찌꺼기를 없애는 공정이 사용량 대비 기존 대비 5배 정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플라즈마 트리트먼트 관련된 장비 수요가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유, 공부가 좀 필요해요. 후속 공부가, 그죠? 단어 자체가 좀 어렵고요. 공정 자체를 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듣는 건 좀 어렵습니다. 오늘 어쨌든 반도체 쪽, 그 다음에 HBM 관련된 후공정을 좀 봐야 된다는 쪽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추가적인 공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IBK 투자증권 종목을 길게 보십시오. 예? 이 짧게 지금 저희가 기업. 뭐 당장 뭐 오늘 사서 내일 팔아라 네.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네. 이건 내년 정도까지의 어떤 큰 그림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오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